당뇨학과 너무 많이들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약간 긴장이 되는데 아마 시작하면 긴장 풀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제가 치료학생들도 계시고 우리 만반센터에서 계신 분도 계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전달에 붙이고 제가 질문 받을 시간도 많이 없고 한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강의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Q&A를 좀 길게 할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꼭 당뇨가 아니라도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시간을 많이 제가 할애했기 때문에 강의를 들어보시고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마지막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꼭 기억하셨다가 꼭 궁금증을 다 좀 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제가 구성을 좀 했습니다. 너무 이게 내용만 전달드리면 딱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치료하시는 분들 여기에 계신 분일 수도 있어요. 진짜 아마 한 분 정도 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 사례를 제가 좀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순서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당뇨망막병증의 정의, 그 다음에 이제 진단하는 방법, 단계, 분류, 치료,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당뇨망막병증 강의인데 이게 뭔가 싶으시죠? 담화는 은하수와 별들, 그죠? 자, 우주에서 이렇게 시작된 빛이 이렇게 망막에 닫혀. 실제로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기관은 망막이고요. 이 망막이 이제 시각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제 밤하늘을 좋아하고 우주를 좋아했어서 원래 꿈은 의사가 아니고 천체 물리학자였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뭐 이런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은 당뇨 망막병증 환자분의 망막혈관 조영수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까 보셨던 우주 사진과 좀 닮았죠. 하얀 점들 보이고, 그죠? 예, 약간 가운데 있는 이 시신경은 태양처럼 보이죠. 약간 닮았죠. 제가 맨 처음에 안과 수련을 하면서 1년차 때 봤던 사진인데 저는 그때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좋아하던 우주와 닮아 있는 모습이어서 정말 충격을 느꼈던 것 같고요. 이때부터 제가 안과 특히 망막을 좀 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망막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공연히 또 당뇨 망막병증 환자의 눈 사진이었어요. 자, 그래서 망막은 눈 뒤쪽에 있는 시신경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은적으로 이제 뭐 그물망, 너풀망 이렇게 써서 망막이라고 하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아드칼망자의 사망막, 넓고 아득하면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우주랑 뭔가 연결된 느낌이 있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망막은 한 20-30년 전까지만 해도 뭐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당뇨망막병증과 항반응성 같은 질환들은 난치병으로 분류가 되고 그냥 영양제 드시고 그냥 지켜보고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의학 분야가 발달하고 특히 안과에서 망막 분야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진단 기술이 발달해서 조기 진단 치료가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특히나 안내주사나 레이저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었고요. 특히나 수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망막 수술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해서 맨 처음에는 수술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전신 마취 됐었고 요즘에는 국소 마취로 30분 정도 수술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 기간도 예전에는 몇 개월 씩, 3개월씩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시면은 일상생활로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한 발전입니다. 자, 당뇨망막병증은 합성어입니다. 보시면 당뇨병의 당뇨 그리고 망막병증이 합친 단어죠. 그래서 당뇨망막병증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쉽습니다. 당뇨를 아시면 되고 망막병증이 뭔지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합친 단어니까요. 자, 망막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망막은 카메라에서 그 필름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눈에서 제일 뒤쪽에 있는 망은 뭐라고요? 눈에서 들어온 빛이 망막에 맺혀서 그것을 내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망막에 병이 생긴 것을 망막병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망막에 병이 생기면 시력이 떨어지고 실명까지 이르는 그런 일이죠. 자, 정상적인 망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서부터는 망막병증이거나 병이 있는 망막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이게 정상입니다. 시신경이 있고 혈관들이 보이고 황반이 있고 자, 이게 정상의 눈입니다. 자, 일단 당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30세 이상 성인 7명 중에 7명 중에 1명이 알고 있다고 하죠.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당뇨, 그러니까 소변에서 당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소변에서 당이 배출되는 만성대사증을 말하고 우리 몸의 이자, 췌장이라고 하죠.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그 인슐린이 몸 중에 혈중에 있는 당을 근육이라는 데 저장하게 되는데 이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하죠. 인슐린이 분비가 작게 되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거나 두 가지 이유로 당뇨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되고 생활양식이 변하면서 우리나라도 좀 이런 점 증가하고 있고 이제 45년이 되면은 전 세계 당뇨병 환자가 7억 명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쉽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다 있어요. 자,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장기가 어디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로 인해서 망막에 있는 미세혈관의 합병증이 생깁니다. 20세 이상 성인 시력자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하고요. 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 조기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예방합니다. 물론 이제 병이 생기신 분들은 그 단계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조기에 진단을 하고 발견해서 진행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더욱더 진단이 중요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뇨가 있으면 무조건 당뇨망막병증이 생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망막병증의 발생률, 밀감률은 40세 이상 당뇨병 환자의 우리나라입니다. 15% 정도 알려져 있고 이 중에서 심한 시력저하가 이제 생기시는 경우는 4.9%. 15%면은 많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당뇨 환자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언제 시작될까요? 당뇨를 오랫동안 치료하시죠. 당뇨를 5년 동안 치료하신 분들 10년, 20년, 30년 당연히 다르겠죠. 당뇨를 오랫동안 치료하실수록 생길 확률이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당화혈색소가 높을수록. 근데 그 말은 당화혈색소가 높다는 거는 조절이 잘 안 되시다는 거죠. 당화혈색소가 높으면은 그만큼 당뇨가 왔다 갔다 출렁출렁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역시나 당뇨 조절 안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뇨는 총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1형 당뇨는 자가 면역에 의해서 좀 어릴 때부터, 유년기부터 발생하는 당뇨고요. 성인 이후에 나타나는 2형 당뇨가 사실은 한 90% 이상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2형 당뇨에 사실 해당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1형이든 2형이든 15년 이상 되면은 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90%, 8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치료하시는 기간이 중요하다. 오랫동안 치료할수록 당뇨가 합병증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자가면역에 의해서 발생하고 비교적 유년기에 발생하는 당뇨의 유형은 무엇일까요? 자, 예, 맞습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생기는 원인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지속적으로 고혈당에 노출이 되면 망막에 있는 모세혈관이 손상되고 그걸로 인한 망막 기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시력이 떨어지고요. 그거에 대한 보상 기전, 이제 치유 기전이죠. 치유 기전으로 인해서 신생혈관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생혈관의 용어가 처음 나오는데 사실 이 신생혈관이 망막병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것이 질병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저희가 치료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자, 신생혈관이 생기면 출혈이 생기고 증식막이 발현하면서 바로 시력자로 이어집니다. 자, 당뇨망막병증은 총 4단계로 분류합니다. 크게는 두 단계가 있어요. 비증식과 증식, 그리고 비증식은 총 3가지. 그래서 총 4단계로 나눕니다. 비증식 3단계와 증식 1단계. 비증식 당뇨망막병증 단계에서는 혈당 관리를 잘 하시면은 진행이 좀 느려지거나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증식 단계부터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신생혈관이 생기지 않은 단계를 비증식이라고 합니다. 자, 신생혈관이 생기면 증식이 되겠죠. 자, 여기서 세 번째 퀴즈 나갑니다. 당뇨병증은 두 단계, 비증식과 증식이 있고요.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저기 제일 뒤에 방금 손 드신 분, 안경 끼신 분. 신생혈관. 예, 맞습니다. 신생혈관 맞습니다. 네. 신생혈관이 중요하고요. 신생혈관이 있으면은
좀 예후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생혈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사들의 역할이겠죠. 자, 여기 자, 신생혈관이 생긴 다음에 증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증식성 당뇨합병증이 되면 저절로 눈 속에서 이렇게 출혈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식성 당뇨합병증은 마지막 단계고요. 당뇨합병증에 신생혈관이 생기고 시력 손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역할은 비증식에서 증식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당뇨합병증의 대표적인 소견입니다. 이제 증상을 유발시키는 소견들인데 크게 두 가지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출혈, 혈관이 막히거나 피 터져서 피가 나는 출혈. 두 번째는 부종, 붓는 경우에 이 두 가지가 시력저하고 이제 관련이고요. 출혈이나 부종은 제가 뒤에서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여기서 삼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삼출은 이 망막에 있는 혈관들이 손상이 돼서 망막혈관에서 기름, 지질 성분이 밖으로 빠지는 말인데, 이런 경우에도 시력저하와 관련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례를 보시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케이스인데, 이 환자분은 뭐 주사, 레이저, 수술 다 했던 환자분이셔서 첫 번째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41세 남자분이시고 당뇨기능 기간이 20년입니다. 당화혈색소 7.3 나오셨고요. 조절 좋다 안 되죠. 오른쪽 시력이 0.4, 왼쪽 시력이 0.5로 내려오셨습니다. 자, 사진을 찍어보니 눈 안쪽에 출혈이 있고 이렇게 삼출이 보이고 백내장이 보입니다. 40세 환자분이신데 백내장이 있네요. 자, 당뇨가 되신 경우에는 백내장이 빨리 생기기 때문에 당뇨합병증 환자분들은 백내장이라는 점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환자분 이제 백내장이 있죠. 자, 그리고 눈 CT,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많이 찍는 핏간섭 같은처럼 CT를 찍어봤더니 왼쪽 눈에 이렇게 부종이 부어놓죠. 자, 그리고 망막 혈관 조절수, 눈에 있는 혈관을 보는 검사인데 아까 제가 맨 처음 보여드렸던 우주랑 다른 사진. 여기 보시면 눈에 있는 혈관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찰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막힌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하얗게 된 부분이 피가 통하는 부분 보시면 이 까만 부분이 주변에 많이 있죠. 그리고 자, 여기 이렇게 신생혈관이 생겨 있습니다. 신생혈관이 생기면 증식관계. 환자분은 처음부터 증식관계네요. 치료를 잘 해야겠죠. 자, 그래서 진단은 망막 부종과 백내장에 의한 시력자를 갖고 계시는 증식 단계의 당뇨합병증 환자분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은 주사를 먼저 일단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주사하고 나서 망막이 안정되면 레이저, 그리고 백내장 있으시니까 백내장 수술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주사를 맞으셨는데요. 주사를 오른쪽에 1회, 왼쪽 2회 맞고 나서 부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0.5에서 0.7로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를 저희가 시행했는데 나중에 조금 더 제가 잘 보는 사진 보여드릴게요. 보면 레이저를 이렇게 하면은 하얀색 이런 반응들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시신경의 주변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레이저 이후에 한 3개월의 사진인데 망막 출혈이 감소하고 삼출도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망막 혈관이 안정되는 소견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백내장 수술까지 시행하였고요. 주사와 레이저와 백내장 수술 이후에 최종 시력은 현재 0.9, 0.8까지 보존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증식 단계의 망막병증이기 때문에 3개월 간격으로 출혈 관찰되십니다. 자, 두 번째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62세 여자 환자를 모시고 치료를 한 5년 정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7.8점, 역시 좀 높으신 편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이렇게 이제 혈압도 있으시고 고지혈도 있으시고 분이셨습니다. 자, 안저 촬영을 했는데요. 양쪽에 정상 출혈, 망막 출혈과 이렇게 삼출이 관찰됩니다. 자, CT를 찍어봤더니 다행히 부종은 없으신 상태였습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망막 혈관 조혈을 했더니 3단계의 비증식, 2에서 3단계의 비증식 당뇨합병증 소견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3단계에서 레이저를 시행하는데 지금 이분은 혈압도 있으셨고 고지혈도 있으셨고 그리고 평소 생활이 좀 불규칙하셨기 때문에 진행될 여지가 많아서 레이저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자, 레이저 이후에는 망막 출혈이 감소하고 삼출이 감소하고 혈관이 안정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는 좀 비교적 양호하신 사례입니다. 자, 세 번째는 좀 심각한 사례입니다. 자, 57세만 환자분이시고요. 당뇨를 15년 동안 치료하셨다는데 당화혈색소가 9점입니다. 9점. 당뇨 관리가 전혀 안 되시는 분이 사실 처음에 당뇨는 당화혈색소가 얼마인지 모르셨어요. 그래서 내과를 가서 이제 알게 되셨고
처음에 오셨는데 시력이 오른쪽이 0.1이고 왼쪽이 0.2가 나오셨어요. 자, 보시면 출혈, 안내 출혈이 있고 밀제 출혈이 있고 삼출도 있고 그냥 보셔도 좀 많이 안 좋죠. 자, 그리고 CT를 찍어봤더니 오른쪽 시신형이 부어있고 왼쪽에는 삼출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사를 계획을 했는데 양쪽에 주사를 하시고 나서 안 오셨어요. 아마 주사 후에 피가 좀 흡수가 되고 좋아지셔서 오지 않으셨지 싶은데 사실 주사는 시작이고 저희가 레이저도 해야 되고 치료 단계가 남아있었는데 한동안 제가 뇌에서 못 뺐습니다. 자, 그랬다가 갑자기 23년도 5월달에 오셨는데 왼쪽에 안 보이시는 거 말씀하십니다. 왼쪽이 0.2까지 떨어지고 오른쪽도 사실 안 보죠. 왼쪽에 피가 보입니다. 당연히 색소를 여쭤봤더니 아직도 부정이라고 하시네요. 조절이 계속 안 되세요. 자, 이분이 생계 때문에 자주 오시기가 힘들대요. 그리고 운전을 하셔서 지금 안 보여서 일을 못 하실 겁니다. 빨리 좋아지시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냥 바로 수술을 계획했습니다. 백내장 수술하고 유기전 수술, 레이저까지. 자, 수술 이후의 사진이고요. 이렇게 이제 레이저 반응이 그냥 피가 다 사라졌죠. 그죠? 시력은 0.9로 조절되었습니다. 다행히 경험가 아주 좋으신 케이스였고요. 자, 그러고 나서 또 안 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못 오셔서 지내시다가 9월달에 오셨는데 또 오른쪽이 안 보이십니다. 또 오른쪽에 피가 났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은 피 양이 좀 작죠. 처음보다. 예, 그래서 일단 바로 수술하지 않고 주사를 시행을 해봤습니다. 주사를 하고 아마 좋아지실 것 같아서 주사를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피가 조금 흡수되는 소변을 보입니다. 시력도 좀 올라오셨어요. 0.7까지. 근데 다행히 그때 저희가 CT를 찍어보니까 이게 망막점막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망막점막도 저희가 안과에서 다루는 그 망막 질병 중에 하나인데 병경화 있는 분들이 잘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수술하실 때 같이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주사를 했는데 그 뒤에 다시 또 피가 났습니다. 자꾸 반복하죠. 저희가 이제 주사를 한두 번 해서 안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처럼 다시 강한 혈색소가 계속 조절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또 수술을 계획했습니다. 환자분께서 수술에 대한 믿음이 좀 크셨고 반대쪽 수술하시고 그런 경우가 좋으셨기 때문에 바로 수술을 시행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10월달에 오셨는데 오른쪽 왼쪽 경우가 좋으시고 양쪽 다리 전에 나오십니다. 자, 이제 다음 달에 오셔야 되는데 이제 외래를 자꾸 오시겠죠. 오셔야 되는데 걱정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외래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좀 잘 오시는 분도 계시고 좀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조금 자주 오시기 힘들 것 같은 분들은 조기에 수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지 못한 사이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조기에 수술을 하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주사를 하고 조금 지켜보고 한 달 정도 보고 또 피가 좋아 흡수되는 경우 있기 때문에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생혈관 결국 이 신생혈관이 출혈을 일으킵니다. 신생혈관은 눈에서 이렇게 세 군데 생길 수가 있어요. 망막이 생기면 망막 신생혈관, 시신경에 생기면 시신경 유두 신생혈관, 그리고 홍채에 생기면 홍채 신생혈관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 홍채에 생기는 이 혈관들은 녹내장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당뇨망막증 환자분들은 녹내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검진을 잘 하셔야 되고 저희들도 검진을 하다가 이렇게 홍채 신생혈관이 생기시면 저희 녹내장 센터와 같이 협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생혈관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혈관은 비정상적인 혈관입니다.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새로 생겨서 잘 터지는 게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열이 되면은 눈속 출혈이 발생하고요.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막이 생기면서 망막 박리가 생길 수 있어요. 출혈이 생기거나 박리가 생겨도 저희가 수술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험자의 원인 중에서 말씀드렸던 게 하나는 출혈이고 하나는 당뇨 부종인데요. 자, 당뇨 부종은 어떻게 생기고 언제 생길까요? 20년 이상 된 당뇨병 환자분들의 30% 정도에서 부종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증식 단계만 생기는 건 아니고 비증식 1단계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뇨병증이 진행될수록 한방 부종이 생길 빈도가 올라갑니다. 비증식 1단계는 2에서 6%, 증식 단계는 7, 80%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할 때 있어서 사실 출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하거나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종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치료를 좀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주사를 맞고 정기적으로 보시고 재발하면 또 맞고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치료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성적인 고혈당과 고혈압, 고지혈증에 의한 미세혈관 폐쇄 뭐 이런 게 아시는 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네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확인하겠어요. 당뇨망막병증에서 아까 제가 시력저하 두 가지가 하나는 출혈이고 하나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출혈 외에 나머지 하나는 자, 제일 빨리 보시죠. 조금 더 다시. 자, 옆에 부종. 예, 당뇨 황반 부종입니다. 예, 맞추셨어요. 그래서 사실 두 가지를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시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출혈이거나 부종이다. 예, 각각에 대한 치료가 좀 다릅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당뇨 황반 부종에 대해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치료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혈당 조절이죠. 혈당 조절이 제일 중요하고 이게 저희 안과 학회에서는 경화 혈색소를 6.0 이하로 낮추시라고 권고를 하는데 자,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압니다. 6.0을 어떻게 낮추시겠어요? 그래서 권고사항은 6.0 이하로 낮추시는 거고 경화 혈색소가 낮으면 좋죠. 하지만 제가 외래에서는 그래도 6.8 정도로 낮추시고 현실적으로 7점 넘지만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원칙은 6점 이하로 낮추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항반 부종에 대한 치료는 이런 레이저 치료나 주사 치료 그리고 아주 제한된 경우에 도저히 이런 치료가 안 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반 부종이 있을 때도. 자, 다음에 이제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당뇨 항반 부종 환자분입니다. 50대 환자분이시고 최근에 당뇨를 진단하셨대요. 근데 오셨는데 안과를 진료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른쪽이 0.3, 왼쪽이 0.2. 자, 보시면 시신경 가운데 피가 나 있고 특히 왼쪽이 노란색이란 상추 찌꺼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빛간서 다투차이가 CT를 찍어보니까 오른쪽은 부어 있고 왼쪽은 많이 부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망막 혈관 검사를 해보니까 다행히 심생혈관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증식 단계는 아니고 비증식 단계 3단계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당뇨 항반 부종에 의한 시력저하가 주 증상이기 때문에 일단 주사를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총 3번씩 양쪽을 치료했고요. 오른쪽에 1차, 2차, 3차, 왼쪽에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3단계였기 때문에 비증식 3단계 레이저를 시행했고요. 자, 그래서 레이저 치료와 주사 치료 이후에 시력이 0.6, 0.5로 처음에 0.3, 0.2에 대해서는 좀 개선됐습니다. 그렇지만 부종이 조금 남아있고 조금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정기검진을 쭉 시행하였는데 중간에 8월 달에 다시 이렇게 좀 악화가 되는 소견이 보여서 다시 주사를 드리고 지금 현재는 다시 이렇게 호전이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당뇨 항반 부종이 주로 오셔서 시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더욱 자주 제가 체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주사를 드리고 이렇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과 외래에 오시면 저희들이 하는 검사들 여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생육등 검사는 제가 진료실에서 볼 때 주로 이제 눈의 앞쪽이나 백내장 이런 걸 그렇게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렇게 눈에 약을 넣어서 상동, 동자를 열어서 눈 속을 저희가 검사를 하고요. 요걸 하지 않고 저희가 광각 알저시한 기계를 이용해서 동자를 피우지 않고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그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동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좀 많이 선호를 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전 촬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요 망막 혈관 조영술은 눈에 있는 혈관을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막힌 혈관이 있는지 신생 혈관이 있는지 판별을 하게 되고 요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비증식 단계와 증식 단계를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눈 CT고요. 눈 CT는 미세 출혈이나 항반 부종의 정도를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진단 방법입니다. 자, 이제는 치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초기에는 당뇨와 정신 건강 관리가 중요하겠고요.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레이저와 안구내 주사 그리고 피가 나거나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약을 드릴 수 있고
망막 같은 경우는 눈 뒤쪽에 위치하고 있고 신경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약이라든지 먹는 약 같은 것들이 좀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사를 이용해서 직접 방문해로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내과적인 주요부터 말씀드리면요. 제일 중요하죠. 혈당 조절, 당화혈색소 6.9ml, 그리고 당뇨 조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혈압 조절입니다.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당뇨 항만 부종이 잘 생기고요. 신생혈관이 갑자기 터져서 피가 난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당뇨 환자분들은 고혈압도 있으시고 고지혈증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 같이 조절하셔야 되고요. 특히 지질 같은 경우, 고지질환증 같은 경우에,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상추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금연하셔야 된다고요. 담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담배가 직접적으로 눈에 있는 혈관을 좁히고 수축시키고 혈관 손상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망막이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담배만 끊으셔도 정말 좋아지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꼭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사례고요. 사례는 제가 총 7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분은 제가 이 병원에 처음 왔을 때, 제가 22년도부터 이제 성방학과에서 근무 중인데요. 그때 처음에 3월달부터 준비했거든요. 당뇨는 4년 정도 앓으셨고, 53세 여자분이시고, 그 당시에 당뇨만 갑자기 검진차에 나오셨고요. 매년 검진을 잘 하고 계십니다. 당화혈색소는 6.2. 매년 뵀는데 아직까지 당뇨망원병증이 없습니다. 조금씩 유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면서 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아까 주사 말고 레이저 말씀드렸는데,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당뇨 망막병증의 진행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비증식 3단계에서 진행하는데, 비증식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하지 않아도 증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15%인 반면에, 비증식 3단계인 경우에는 56%에서 증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진단 당시에 3단계 비증식인 경우에는 반드시 레이저를 권유를 드립니다. 자, 레이저는 이렇게 눈에다가 이렇게 렌즈를 끼고요. 레이저를 주사해서 혈관을 안정시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이저를 하시고 나면 직후에 이렇게 하얀색 반점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레이저 자국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까맣게 바뀌면서 망막을 안정시키게 되겠습니다. 이게 레이저 치료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주사는 저희가 여기서 많이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사는 눈에다가 곡선 마취를 해서 의사가 직접 바늘로 약물을 주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이 이렇게 망막에 스며들어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주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여기에 없는 주사도 있습니다. 아바스틴, 아이디어스티스, 각각의 역할이 좀 다르고, 저희 의사들이 판단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를 말씀드리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주사 치료가 사실 망막 치료의 이제 획기적인 발전을 이제 이룩하게 됐는데, 지금도 주사들은 계속 개발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사가 아주 단기적으로 빠른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게 반복 투여가 필요하다는 점이 좀 단점입니다. 자, 안내주사를 시행하면은 이렇게 신생혈관들이 금방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게 주사하시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찍으신 사진인데요. 이렇게 일단 혈관이 줄어들고 망막이 안정됩니다. 빠르고 단기적인 효과가 있으나 고가고요. 비용이 좀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반복 투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레이저와 안내주사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치료에 있어서 사실 둘 다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그 두 가지고요. 수술을 별개로 하면 주사와 레이저가 저희 의사들의 무기인데, 각각의 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두 가지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사를 먼저 해서 빠른 효과를 얻고, 망막이 안정되고 나면 레이저를 해서 영구적인 효과를 얻는 방식. 그래서 보통은 주사 이후에 레이저를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사나 레이저를 해도 진행하신 분들이 있죠. 피가 나거나 눈에 혈관이 생기거나 망막이 떨어지거나 많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는 자,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술도 곡선 마취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눈에다가 이렇게 한 1mm 정도 되는 투관침을 삽입해서 내시경처럼 수술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아주 적고 회복이 빠르고 수술 시간이 짧습니다. 보통 이제 하실 때 백내장을 같이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수술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61세 환자분이시고 당뇨를 10년 정도 앓으셨어요. 처음에 오셨는데 왼쪽에 안검이십니다.
왼쪽이 아예 안 보이는 상태로 오셨고 피가 많이 나죠. 안내 출혈 있고 제가 주사를 한 번 정도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셔서 수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수술하면서 피를 제거하고 레이저를 하고 그리고 증식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식 단계의 진행을 위해서 실리콘 기름을 사용했고 3개월 뒤에 다시 제거했습니다. 최종 시력은 현재 0.9까지 나오시고요. 이분은 이제 반대쪽도 치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사례는 마지막입니다. 7번째 사례고요. 이분은 이제 1년 강요십니다. 37세 이상이십니다. 1년 강요고요. 당해서 7.1점. 자, 오셨는데 양쪽이 너무 안 좋아요. 여기 피가 났고요. 왼쪽도 피가 났고 시력은 오른쪽이 0.0이 거의 안 보이시죠. 왼쪽은 0.4. 자, 그 막말 혈관 중에서 해보니까 신장혈관이 자라있고 신장혈관이 터져서 이렇게 피가 나 있습니다. 다행히 CT에서는 황반 표정은 보이지 않네요. 자, 오른쪽은 수술을 진행하고 왼쪽은 레이저를 하고 왼쪽은 주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 달 정도 된 시점인데 오른쪽은 0.9, 왼쪽은 0.7까지 시력이 개선되고 왼쪽에는 아직 좀 출혈이 좀 남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피가 많아졌었고요. 하지만 심생혈관이 시신경 주변에 이렇게 남아있고 이게 증식막으로 접근하는 소견입니다. 왼쪽에 피가 나셔서 주사를 한번 드렸었고요. 주사가 와서 다시 보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출혈이 생기시면 뭐 레이저도 하고 다 했지만 주사하면 좋아지시면 계속 피가 나시고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출혈이 많으셔서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잘 유지하시고 왼쪽은 회복 중이시고요. 현재 시력은 0.9, 왼쪽 0.7. 상당히 좋아질 상태고 정리검진. 자, 이렇게 사례는 7가지 말씀드렸고요. 당뇨망원병증은 정기검진과 주기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형 당뇨의 경우에는 진단 후 5년 이내, 2형 당뇨는 저희가 2형 당뇨 발생 시기와 유병 기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과에서 진단하시는 즉시 암과 검진을 하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망원병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검사를 하시도록 저희가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증식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1단계는 6에서 12개, 2단계는 3에서 6개, 3단계는 3개월 정도 간격으로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다시 퀴즈입니다. 당뇨만 있고 당뇨망원병증이 없는 환자분의 적정 검진 간격은 어떻게 될까요? 1년만 맞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저희가 강의 신청을 하실 때 주셨던 그 질문들 바탕으로 제가 일단 조금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서 바로 즉석으로 질문을 좀 받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당뇨망원병증 예방을 위해서 생활 속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뭐 음식, 운동, 눈 영양제 이런 걸 말씀을 나누셨는데 뭐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당뇨관리죠. 당뇨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 아까 다나요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일상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탄수화물의 질을 바꾸셔야 돼요. 정제당 들어보셨죠? 밀가루, 설탕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공된 당이기 때문에 당을 엄청나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밀가루, 설탕 줄이시고 뭐 이 잡곡밥이라든지 귀리 뭐 이런 탄수화물, 질 좋은 탄수화물, 콩 이런 거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식사 순서가 있어요. 당뇨 환자분들. 탄수화물을 제일 마지막에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탄수화물이 체내에서 천천히 흡수가 되니까 당이 더 올라가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중간에 비거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역시나 당뇨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규칙적인 시간에 3번의 식사 하시는 거. 자, 그 다음에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뭐 이제 일주일에 3번 이상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데 아무튼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 약간 가벼운 아령을 드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숙면을 잘 취하셔야 돼요. 7시간 이상 잘 주무셔야 되고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되고 역시나 이것도 인슐린의 작용을 올리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은
체중도 살을 빼셔야 돼요. 예, 살이 드시면은 인슐린이 작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체중을 5kg만 줄이셔도 당뇨 합병증 발생률이 10% 줄어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금연, 그 다음에 체중 감소. 사실 제가 지도실에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는요? 커피는 괜찮아요. 커피도 근데 드실 때 설탕을 막 넣으셔가지고 드시는 거라면 그냥 아메리카노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얼마 정도 걸리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6.0 이하가 권고인데 그건 힘드시니까 7점 넘지 않게 6.8 이하로 해주시면 되고, 당뇨망병증이 유전적인 요인이 있나요? 네,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특히나 1형 당뇨로 인한 당뇨망병증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당뇨가 있으시거나 당뇨망병증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조기에 오셔서 검진을 하시고 치료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뇨 환자분에서 주사는 몇 번 맞아야 될까요? 평생 맞아야 되나요? 이 질문은 사실 외래에서 제가 많은 질문입니다. 이거 그럼 계속 맞아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통계를 좀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외래를 오셨을 때 당뇨 합병 부종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1년에 한 5회 정도 주사를 합니다. 5번. 보통 평균이. 근데 이제 2년 차가 되면 절반으로 줍니다. 한 3번. 3년 차가 되면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이 되고 주사 횟수가 줄긴 하는데, 이건 뭐 통계고요. 환자분에 따라 사실 다 다릅니다. 당뇨를 조절 잘 하시는 분과 못 하시는 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처음에 오셨을 때 당뇨 합병증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평생 맞는다고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좀 힘들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필요하면 주사를 맞으면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환자분들 중에서 10번 이상 맞으셨는데 지금은 몇 년 동안 안 맞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뇨와 망막 출혈이 연관이 있나요? 연관이 있죠. 아까 사례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망막 점막이 잘 생기시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체크를 하고, 망막 점막이 진행해도 저희가 수술을 빨리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당뇨 망막병증 수술 시에 백내장 수술을 같이 해야 될까요? 예, 백내장이 있으시면 당연히 같이 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백내장이 없는 40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망막 수술만 하고요. 50세, 60세 환자분들이 수술하실 경우에는 추후에 백내장 발생이 빨리 되기 때문에 그냥 하실 때 같이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당뇨 망막병증과 녹내장이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 하셨는데, 자, 이 질문은 아주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녹내장에 대한 이해도 있으셔야 되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녹내장도 당뇨가 위험 인자예요. 그래서 녹내장 환자분도 당뇨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뇨 합병증이 진행해서 심생혈관이 눈에 생기면 녹내장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와 녹내장을 같이 치료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성모학과 병원의 녹내장 전문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협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되는 만성질환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당뇨 망막병증 또한 당뇨처럼 평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내과 선생님들하고 저희가 잘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성모학과 병원에는 3분의 내과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과와 긴밀한 협진을 통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기에 당뇨 망막병증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괜찮으시더라도 당뇨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검진을 좀 받으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많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성모학과 병원과 함께 관리 치료하시면 평생 좋은 시력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중에 외래에서 지도해주셔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